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5.18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전 미군 정보요원이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회견을 열고 추가 증언에 나섭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5월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영령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적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광주 is isolated.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국군 광주병원 예터에서 80년 5월 시민군들의 활동상이 재현됐습니다. 5.18 역사 현장을 순회하는 5월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서 좀 뭉클하고. 광주는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됐던 대인 지하도에도 그날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주목객들은 주먹밥을 먹으며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눕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되게 감정이 벅장미묘해진다고 해야 되나? 5월의 버스는 광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2차례씩 운행됩니다. 5월의 이야기를 새롭게 도시의 이야기로서 광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이자 새로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5.18 청문회를 주도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광주와 5.18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지금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죽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지금 그럽니다.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번 주에 기념 행사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음악회와 벽화 제작, 편지 쓰기 등을 통해서 5.18 희생자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올해 5.18 전야제에는 5월 학살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금남로에서 펼쳐져 5.18 추모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불출석 허가를 받아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고 오늘 재판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시민 5명이 참석해 헬기 사격 등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김용장 전 미군 정보요원이 내일 광주를 찾아 5.18에 대해서 추가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전 미군 501 여단 방첩 정보요원인 김용장 씨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내일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김 씨는 5.18 당시 미국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과 자신이 보고 들었던 현장 상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고 서울로 돌아간 뒤 집단 발포와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 광덕 중고등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해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광주 광덕 중고등학교는 기존 교가를 작곡한 김성태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4개월여에 걸친 작업 끝에 새로운 교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가는 오늘 진행될 개교 기념 행사에서 처음으로 재창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는 13곳으로 올해 안에 교가 교체 작업이 모두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인 고흥 지역에서 햇 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늘 작황은 평년작 이상이지만 가격이 폭락 조짐을 보이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올해 햇마늘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쉴 틈 없이 분주합니다. 고흥 마늘은 난지역 마늘로 매운맛이 적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고흥 마늘의 작황은 생육기인 지난 3, 4월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24시간이 많아 평년 작황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황은 좋지만 가격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대기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8,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년 재고량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좀 둔화돼가지고 이 소비가 좀 많이 안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이 쉽게 오르지 못하고 안정세를 못하고 이렇게 하락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확에 나서는 농민들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자체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마늘 팔아도 손해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논에 이 밭에 마늘 다 캐야지만 다른 농사를 또 시작하잖아요. 내년에. 그래도 손해를 보면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천 250여 헥타르 면적에서 예상되는 마늘 수확량은 모두 2만 4천여 톤, 소득액 30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 마늘 수확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격 폭락 조짐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토지 가격까지 제시하며 민간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부지 가운데 39만 4천여 제곱미터의 토지 가격을 570억 3천여만 원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가격 공개는 사업자들 사이에 과도한 가격 경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7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이 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제7단독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총 3억 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취업이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광주 소방 헬기가 오는 2022년에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14인승 이상, 최대 이륙 중량 3.4톤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형 소방 헬기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소방 헬기는 생산된 지 22년이 넘는 노후 기종인데다 탑승 인원과 담수 용량이 적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의혹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리로 얼룩진 대입제도 개편이 문제라는 그런 주장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중심의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점,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안선혜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5.18에 대한 나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5.18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증언과 또 증거들이 쌓일수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인데요. 최근에 5.18을 겪은 최근에 책이 나왔죠. 이 5.18을 겪은 서석고 동창생 61명, 61명이 본인들의 체험담을 지금 냈는데요. 이 책에는 그동안 문서로만 존재했던 이 계엄군의 편의대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편의대원에 대한 실제 피해자죠. 이 오일교 씨 오늘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안표 거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자리당 또 몇십만 원을 웃도는 그런 안표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에서 웃돈을 얹어서 표를 팔고 사는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과 다르게 또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선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의 인터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볕이 강하겠는데요. 반면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온 현상을 해소해줄 많은 양의 비 소식은 없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 내내 2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름이 곧바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73%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월드컵 4강로 서광주 우체국에서 쌍촌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문화사거리에서 동광주 나들목 구간으로도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이 수시 중심의 대학 입시 제도, 특히 내신 중심의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비리 의혹,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계속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전형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오늘 짚어보고요. 그 대안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혜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입시 제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금 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지난 8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네. 네네. 그때 나온 얘기가 수시와 정시 비율을 일단 7대3, 7대3으로 하자. 그러니까 정시 수능 전형의 비율을 최소 30%를 유지한다. 네. 이런 방향이 정해져서 일단 대체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시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 그다음에 일부 논술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울의 주요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도입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형을 치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대입 선발은 학생 선발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그 입시의 주요 지금 원칙이 돼버렸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기준들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성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그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마 정부 수립 이후로 지금처럼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된 대입 전형은 없다시피 합니다. 네. 특히 이전에 이제 숙명여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이제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전교 최상위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네. 거의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세간의 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교과 전형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비교과 수행평가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 전교 1등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동료 교사들이 비교과 수행평가에서도 점수를 좀 잘 주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 협력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그 문제제기나 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학생부의 어떤 그 성적, 교과 수능 성적과 그다음에 기록 이 자체가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이 추락하고 그에 근거한 대입 전형마저도 실제 그 대학의 교수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학생부 기록에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전형이 이루어지는 과정 모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다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이 입시 제도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입시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도 7대3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네네. 거의 70% 이상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물론 이제 수시에는 일반 전형도 있지만 지금 유지가 네네. 되고 있는 이 구도를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명분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명분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형성된 전형 자료를 가지고 대입 전형을 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대폭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올해에서 유례가 없는 사교육비 증가가 지금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미 그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되고 오히려 사교육만 더 강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부 기록의 형성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교사들의 권한이 이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네.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주관적으로 뽑기 때문에 네. 대학의 선발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와 교수들에게는 가장 정당한, 가장 좋은 이런 전형이 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과정에 본다고 한다면 이 정성적인 주관적인 평가 중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공정성을 무너뜨려야 이익을 보는 그래서 유럽의 백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유대인과 성적이 뛰어난 유색인종의 대학 우수대학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학생부 전형을 이제 확대시켰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이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학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도 자체가 지금 학생들보다는 교사와 교수 중심의 입시 제도이고 그다음에 또 이 입시 제도를 미국의 어떤 제도를 많이 기본으로 해서 도입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미국의 제도도 모순적인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점들 지금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층과 상류층에 유리한 그런 제도인 거죠. 얼마든지 사교육을 통해서 성적을 기록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기득권 집단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실제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 추락과 그다음에 신뢰성만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네. 게다가 지금 현재 서울의 주요 대학의 서울의 주요 대학은 거의 상류층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네. 15년, 16년 그 입학 선발 통계를 본다면 72.5%가 이미 국가 장학금을 안 받는 최상류층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학종을 사실상 폐지해야 되는 단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종을 폐지하고 대신 학생부 교과전형은 좀 일부 유지하면서 가장 단순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거친 평가할 수 있는 정시 수능 전형을 대폭 50% 이상 확대하는 수밖에 대책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특히 어떤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가치, 많은 사람들의 이익, 평등한 이익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부라고들 이해를 하는데 네네. 이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대입제도는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달라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그 대입제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을 70% 유지하는 이런 그 복잡하고 불평등한 전형, 불공정한 전형이 유지되고 고착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방향을 정책에 적용하는 실제 교육부 관계자라든가 국가교육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왜곡하고 사실은 특정 집단, 교사나 교수 집단 위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정시 전형을 굉장히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아이들의 창의성을 좀 제약하고 그다음에 이 필기 중심의 고사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미래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과를 조사했냐면, 네.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 그러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신역량 평가가 있거든요. 네. KCSR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정시 수능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사이의 점수차가 이게 사실은 이제 창의력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가 다 보는 그 평가거든요. 네. 무려 5점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수능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사고력도 더 뛰어나다. 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평가를 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부 기록 자체가 서류에다가 교사들이 기록해 주는 건데 교사들은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습니까? 좀 더 잘 기록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풀리가 들어가고 일부는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이 학생부에 사고력이 뛰어나다,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써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수능은 종합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평가 시험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훨씬 더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얘기고, 다만 지금 현재 수능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항아임, 선다형 문항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그 사고력을 글쓰기 사고력, 어떤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는데 확인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수능에다가 이런 그 주관적 논술형 문항을 일부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황덕인의 시선 집중에서는 5.18에 대한 나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5.18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18을 겪은 평범한 고등학생 61명이 5.18 체험단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편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편의대라는 게 적의 내부에 침입해서 적의 어떤 상황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되고 추진되는 그런 군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편의대가 직접 이 취 현장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증언을 직접 하신 분이 있습니다. 5.19 씨 연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19입니다.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도 매우 좋지는 않죠. 네, 그 80년 당시 5.18 경험하시고 그 이후의 후유증이 지금도 좀 남아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계속 살아야, 혹처럼 달고 살아야 할 그런 부분이죠. 쉽지는 않지만 80년 5월 당시로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 5.18 민주화 운동에 우리 선생님께서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고3 입시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업 중에 광주 시내가 소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서 네. 집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상현에서는 헬기가 가두방송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막 그런 이렇게 자기를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네.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호기심에. 네. 근데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렇게 시민들,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서 끌려가고 길게. 네. 이게 모든 이제 지켜보는 그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 갖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과격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분개해서 일반 시민들, 학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시위가 커진 동기가 그 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목격에 이제 합류해서 하게 되었죠. 같이 이제 관광버스를 타게 됐는데, 네. 저희 버스 안에 타 있는 분 중 한 분이, 네. 그 청년이 젊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좀 강했어요. 네. 도청에서 이제 공수부다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그 집차로 광주 시내를 가도 방송을 하고 다녀요. 네. 전대에 학생들이 많이 갇혀 있다. 그 학생들을 구출하러 가자. 네. 그러시더라고. 이제 저희 버스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전대로 그러니까 네. 운전기사 그분이 전남대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네. 거기를 갔어요. 네. 갔더니 정문 안쪽에 바리케이드 쳐져 있고 공수부대원들이 총을 겨누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죠. 네네. 저희는 그 당시에 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몸으로 그날이 20일이라는 5월 20일이었네요. 네네. 그래갖고 앞으로 그 사람이 하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때 거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이 엄청난 숫자가 밀려오니까 네. 바닥에 총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다시 튀었죠. 앞뒤로 물러났을 거 아닙니까 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전남도 정양 옆이 하수구였어요. 개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복개가 되지 않는 개천이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천으로 빠졌죠. 많은 수가 이렇게 이제 총을 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정동이 집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왔죠. 네. 온 바지에 냄새가 심하니까 주차장이 빠져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잡혔죠. 이제 형님 집에서 제가 학교를 다닌 중이었는데 밖은 너무 궁금하고 밖에서는 그 함성과 그러니 저기가 들리고 그런 얼마나 궁금. 저녁에 잠을 못 이룰 거 아닙니까? 네네네. 형님 이제 네 분 이제 형수님이 주무신 틈을 타서 또 나오셨네요. 모르게 탈출을 했죠. 네네. 그 통합병원과 하정사거리 있는 거기에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네. 군인들하고 그렇게 방어. 근데 그 옆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제지를 하질 않았었어요. 네네. 거기만 이렇게 파가지고 대치를 이제 차량만 시대만 이렇게 송영이 쪽으로 넘나들지 못하게 그런 방어망이 쳐져 있었죠. 네. 거기에서 이제 형님한테 걸린 거죠. 이제 원 고향이 그때 당시에는 광산구 본양동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공가니까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장형한테 잡혀서 네. 이렇게 시끄럽고 소유가 이렇게 저기 하니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서 용서를 주시더라고 전에. 네. 그러면 내 손을 잡고 그 방어벽 있는 옆으로 민간인이 통과할 수 있는 데를 통과를 시켜주고 저희 형님은 다시 온 집으로 돌아가셨죠. 네네. 이제 넘어가는 와중에 우연히 그 전날 만났던 30대 저 리더십 있는 청년을 다시 보게 된 거네요. 그 청년을 우연히 만났죠. 네. 그래 주저리 어떤 이제 관계 당신은 어디 어땠냐 나는 이렇게 해서 집에 걸려서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담 넘어와서 못 나가게 되니까 여기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네. 다시 형님은 걸려서 집에 내려가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전화했는데 네. 예, 서로 이제 헤어진 사이에 그 했던 일화들 서로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창 검무소 입구에 다 다른 거예요. 네네. 한 20-30m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옆으로 타고 오더만 뒤에서 탁 비더라고 옆구리에다 뭐를요?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검문소에 공수부대원들이 경찰하고 공수부대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M6 시스템 끝에 그 대금이 장착이 돼 있었어요. 꽂혀 있었어요. 네. 그 입구를 딱 가니까 호주머니 안에서 뭐를 꺼내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들어 딱 그러더만요. 네. 그분들이 손 들고 있는데도 손들어 또 그래요. 더 높이 들으라 이거예요. 예. 반만 들고 이제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더 높이 들으라는 얘기 들었더니 이 새끼 금딱콩 맛을 볼래 그러더라고. 학생 입장에서 금딱콩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긴장하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대금으로 배를 탁 찌르는데 그때는 젊고 행동이 좀 빠르다 보니까 피했어요. 네네. 이게 한 고인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왜 제지를 한 거 그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네네. 이게 총 개머리판으로 목하고 등을 이렇게 탁 찍더라고요.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 이제 그 격리되셨다 가지고 그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그래고 이제 그 당시에 수갑을 차고 바로 차고 무전을 치는데 상무대에서 찌차가 왔어요. 네. 근데 운전하신 분이 헌병에 철모를 썼는데 네.
나를 가운데 앉히고 가는 양옆에 있는 이 양반들도 사복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팔짱을 끼고 내가 한 가운데 잡힌 거죠. 결국은 선생님 현장에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편의대로서 시위대들 사이에 군인들이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군인은 아니고 사복을 입었는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은 네네.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완전히 잘못됐구나. 네. 나는 이제 정보 개통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잡혔다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선생님 그 이후에 지금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이제 아픔과 5.18에 대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힘든 생활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증언을 39년이 지난 지금 하셨고 이 5.18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좀 다가와야 되고 뭐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아니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5.18에 대해서 너무 폄하 발언을 하고 이상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태극기 부대 지만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진실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저희 5의 동기인 이명상 회장의 어떤 설득하에 그동안 묵고 살았던 속에 절대 표현을 하질 않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어요. 네. 어떤 그 각서와 어떤 것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일절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그럼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어요. 그렇죠.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네.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자꾸 그 태극기 부대니 지만원 씨 이런 분들의 국회의원들 우려먹을 대로 고마운 우려먹어라 이런 걸 참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5.18에 대한 진상 규명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분한 시간에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19 씨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 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스포츠 그리고 또 여러 뮤지컬 등 인기가 높은 그런 행사 또는 영화 경기 등에는 암표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암표가 특히 온라인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온라인상은 또 이 제재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암표에 관련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온라인의 암표 거래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조사된 실태들이 좀 있습니까? 작년 9월에 그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그 추석 연휴 때 온 오프라인상 암표 거래 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부 유명 티켓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H.O.T 콘서트 티켓은 14만 3천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려서 거래된 적이 있고요.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원래 11만 원짜리인데 네. 그게 320만 원에 거래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정확한 전체적인 통계가 파악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 암표에 관련 통계 자체가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또 암표의 문제성을 더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나 요새는 암표 거래 같은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어떤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통계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암표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그 방법 어떤 식으로 좀 거래가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직접 표를 사서 그것을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앞에 가서 직접적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모든 게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의 티켓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매를 하고요. 그 구매된 티켓을 인터넷의 게시판이라든가 어떤 은밀한 공간을 통해서 사고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암표들이 성행을 하게 되면은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공연을 제대로 못 보고 또 비싼 돈으로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 제일 큰 피해자는 그 가수나 아니면 어떤 해당 뮤지컬이나 공연의 팬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팬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속사라든가 공연기획사, 티켓 판매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은데 네. 문제는 소속사나 공연기획사, 티켓 판매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티켓은 다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단속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의 암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암표에 대한 그 제재도 있었고 그렇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규정이 지금 전무한 상태라면서요. 온라인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현재는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로 처벌하고 있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에 그걸 파는 것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서 지금 업무방해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법의 미비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암표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해놨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는 예술문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암표상에게 $500에서 $1,500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한 이런 것과 유사한 법률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국회에 계류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이 암표상을 잡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크로가 이런 안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뭐 정치에서도 관여되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인터넷 환경 속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교수님 뭐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요새 뭐 여러모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문제죠. 그런데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도 또 다 다릅니다. 네. 법하시는 분들도 이걸 불법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안표 관련해서 피해자는 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획사나 소속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방해죄라는 거 하는 것도 네. 해당 소속사 기획사가 고발을 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기획사나 소속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사 소속사가 팬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이 지금까지 이 동부권 소식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이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양의 세풍산업단지 외국 투자 유치 구역이 지금 들어서기로 한 중국의 이 밍타이그룹 한국법인이 지금 광양 알루미늄 공장 과연 착공이 될 수 있을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중국 밍타이그룹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광양시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맺고 광양알루미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네. 광양알루미늄은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세풍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정지역 82,614제곱미터 부지에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조건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6월 말까지 1단계 공장 건설을 준공하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특히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재를 들여와 이를 알루미늄 박판과 호일 등을 생산해서 90%를 수출하기로 해서 세풍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과정에서 양측 간의 이견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밍타이그룹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서 5년간 지방세 면제에 2년간 지방세 50% 감면의 세제 혜택을 기대했습니다. 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은 3년간 지방세 면제에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밍타이그룹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투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밍타이그룹은 착공을 미루면서 영업이익 손실 예상을 이유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 당초 사업투자 계약상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네. 계약 변경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이익을 공장에 추가 설치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내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투자 계획을 전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양만권의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유치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관련된 또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이 광양 알루미늄 공장에 용해로 이기 추가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이달 중 최종 결정하자고 이제 밍타이그룹에 답변을 하고 지난 4일부터 세풍산단 주변 마을별로 지금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용해로라는 것은 중국에서 들여올 슬라브를 잘라 사용하고 발생하는 알루미늄 조각들을 다시 녹여서 슬라브로 복원하는 용해 공정을 하는 고로 같은 시설이라면서
용해 공정은 천연가스로 가열하고 집진 시설이 좋아서 미세먼지 발생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알루미늄 업체에도 용해로 시설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도 보고된 것이 없다면서 주민들이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세풍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400여 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사업이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밍타이 그룹이 결국 재련이나 정년 과정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밍타이 그룹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증명하는 확약서를 주민들에게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 투자 유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과 밍타이 그룹은 철 논란이 있던 지난해부터 줄곧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재련이나 정년 공정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도장, 소금 작업도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 입장과 또 그 기업의 이해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역의 또 환경 문제, 거기서 직접 생활하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장님, 그런데 이 중국 지금 밍타이 그룹이 이렇게 여러 요구들을 하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세풍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려는 그런 의도된 행동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밍타이 그룹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처리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 다른 시각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무리한 또 요구를 함으로써 투자 결렬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술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친 뒤에 조만간 밍타이 그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 재점화된 지역사회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네. 중국 기업의 요구를 선뜻 받아줄 수도 없고 애써 유치한 애국기업 투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중국 북경 중간청 관계자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중국과 또 교류를 통한 창업 보육센터 건립에 나섰다, 이런 기사도 좀 들어와 있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중국 베이징 중간촌의 따이지엔 사회조직연합회 비서장과 도시공정연구원 유한공사의 리우스잉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 일행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 북중간촌은 매년 6천여 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중 절반이 모여있는 이른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이번 중국 중간촌 관계자들의 순천 방문을 통해서 호남권 최대 창업 보육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중간촌 사회조직연합회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촌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재 영국과 독일 등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최근 순천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순천시의 대응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 동북권 소식 잘 좀 전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렇게 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과 오존인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더위를 해소해줄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완 썬밸리 에코타운. 수완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완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즈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하우스와 한페이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